침대 옆에 이것 한 개만 두면 금전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일까? 남들처럼 8시간씩 푹 자는 것 같은데 왜 아침에 일어나면 늘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까?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고 잠도 충분히 자는데 왜 내 인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자신의 노력 부족이나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주 뜻밖의 곳에,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머리를 대고 잠드는 침대, 그 바로 옆 작은 공간에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이 침대 옆 작은 공간을 절대로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두느냐, 또 무엇을 두지 않느냐에 따라 밤사이 나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것이 곧 나의 건강과 재물운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 부자들의 침대 옆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작은 공간을 내 인생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공간 중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침실, 그 중에서도 침대와 그 주변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시간은 단순히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온종일 밖에서 소모했던 나의 기운을 재충전하고 우주의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 내일의 운을 만들어가는 신성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침대 옆을 지금 바로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무엇이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충전기에 꽂힌 휴대폰, 읽다만 책 몇 권, 마시다 남은 물컵,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영수증, 손목시계나 장신구 같은 것들을 아무렇게나 쌓아두고 계실 겁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침대 머리막 선반이나 바로 옆 협탁을 온갖 잡동사니들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운을 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침대 옆 공간은 내 몸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현관문과도 같습니다. 현관문이 지저분하고 온갖 잡동사니로 막혀 있으면 좋은 손님이 들어오기 어렵듯이 침대 옆이 혼란스러우면 좋은 기운, 즉 재물운이나 건강운이 밤사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잠든 사이에는 우리 몸의 방어막이 가장 약해지는 때라 주변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세상의 온갖 소식들이 담긴 어지러운 기운, 마시다 남은 물에서 나오는 축축하고 정체된 기운, 여기저기 흩어진 잡동사니들이 뿜어내는 산만한 기운 속에서 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래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잠자리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왕의 잠자리는 나라의 안위와 직결된다고 믿어 최고의 길지에 마련하고 그 주변을 항상 정갈하게 유지했지요. 잠을 자는 동안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사람의 몸을 통해 합쳐지며 새로운 생명력과 운을 만들어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나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개인 발전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이나 그 주변 공간은 바로 그 발전소에 신선한 연료를 공급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온몸으로 원활하게 보내주는 에너지 공급관의 역할을 합니다. 이 공급관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좋은 연료, 즉 맑고 깨끗한 생기가 밤새 나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관이 잡동사니로 꽉 막혀 있거나 나쁜 기운을 내뿜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발전소는 제대로 가동될 수 없고 오히려 탁하고 오염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는 곧 건강의 악화, 판단력의 저하, 그리고 재물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의 풍수에서도 침대 주변의 기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면 운도 막힌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인 셈이죠. 여러분이 무심코 던져놓은 그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고 운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당장 그 장애물들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운을 갉아먹는 침대 옆에 불청객들을 즉시 퇴출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치워도 정말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 몸이 가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당장 치워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입니다. 특히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 말이죠.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보다가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데 이것은 정말 최악의 습관입니다. 전자기기는 끊임없이 인공적인 파동과 정보를 뿜어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이 기계들은 쉬지 않고 작동하며 우리의 기운을 교란시킵니다. 마치 밤새도록 옆에서 누군가 쫑알거리며 잠을 못 자게 방해하는 것과 같아요. 재물운은 안정되고 평온한 기운 속에서 싹트는 법인데 이렇게 산만하고 인공적인 기운 속에서는 절대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침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적어도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치워야 할 것은 어지럽게 널린 책과 서류들입니다. 책은 지혜의 상징이라 좋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정돈된 한두 권의 책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 권의 책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거나 처리해야 할 서류, 고지서 등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것들은 낮 동안의 근심과 걱정,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걱정거리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건입니다. 가위, 칼, 뾰족한 장신구, 심지어 뾰족한 모서리를 가진 장식품도 포함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풍수에서 아주 꺼리는 살기, 즉 사람을 해치는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평화롭게 재충전해야 할 잠자리에 이런 공격적인 기운이 함께한다면 자는 동안 늘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악몽을 꾸거나 대인관계에서
잦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울입니다. 침대 옆이나 침대가 비치는 곳에 거울을 두는 것은 풍수에서 매우 좋지 않게 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데 거울은 그 영혼의 기운을 반사하고 흩어버려 온전히 충전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거울은 기운을 2배로 만들기 때문에 만약 침실의 다른 곳에 나쁜 기운이 있다면 그 기운을 증폭시켜 주인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한밤중에 잠결에 깼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놀라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 놀람 자체가 기운을 흩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경험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침대 옆을 확인해 보세요.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 밤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청소를 마쳤으니 비어있는 그 소중한 공간에 돈과 복을 불러들이는 보물들을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침실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보물은 바로 은은한 불빛의 스탠드입니다. 너무 밝은 형광등 불빛이 아닌 따뜻한 노란빛을 내는 작은 스탠드를 침대 옆에 두세요. 이 따뜻한 불빛은 풍수에서 양의 기운, 즉 생명력과 재물을 상징하는 화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둡고 축축한 음의 기운은 정체와 가난을 부르지만 밝고 따뜻한 양의 기운은 활력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잠들기 전 30분 정도 이 스탠드를 켜두는 것만으로도 침실 전체의 기운이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추운 겨울밤 모닥불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작은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째 보물은 작고 건강한 식물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강력한 생명 에너지, 즉 생기를 뿜어냅니다. 침대 옆에 작은 관엽식물 화분 하나를 두는 것은 나의 운이 쑥쑥 자라나도록 돕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특히 동그란 잎을 가진 식물은 재물운을 부르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건강한 식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들거나 말라 죽은 식물은 오히려 죽은 기운, 즉 사기를 내뿜어 운을 막아버리니 관리에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너무 큰 식물은 오히려 밤에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 손바닥만 한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밤새 여러분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3번째 보물은 원목으로 된 작은 보석함이나 상자입니다. 나무는 그 자체로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 상자 안에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이나 혹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작은 물건들을 넣어두세요. 예를 들어 반짝이는 동전 몇 개, 혹은 나는 날마다 부유해진다와 같이 긍정적인 소망을 적은 작은 쪽지를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상자는 여러분의 재물을 담는 작은 재물 창고가 되어 밤사이 돈의 기운을 끌어모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 보물은 바로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책 한 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권이라는 점입니다. 여러 권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읽으며
영감을 얻고 있거나 혹은 표지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 한 권을 단정하게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와 성장의 기운을 나의 잠자리로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잠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이 책을 보면서 나의 삶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암시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침대 옆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치워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마법이 펼쳐질 무대, 즉 협탁 자체는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협탁 자체도 좋은 기운을 가진 것을 고르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의 침실에 가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특징을 가진 협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소재는 단연코 원목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부터 가구를 만들 때 나무를 으뜸으로 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였기에 가구가 된 후에도 사람과 교감하며 좋은 기운을 나눠준다고 믿었습니다. 차가운 쇠나 인공적인 플라스틱 소재는 기운의 흐름을 막거나 왜곡시킬 수 있지만 따뜻한 질감의 원목은 기운을 자연스럽게 순환시키고 안정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철제나 유리로 된 협탁을 쓰고 계신다면 다음번에 바꿀 기회가 생겼을 때 꼭 원목으로 된 제품을 고려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모서리가 둥근 디자인을 고르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뾰족한 모서리가 나를 향하는 것을 칼날이 나를 겨누는 것과 같다고 보아 매우 흉하게 여깁니다. 협탁의 뾰족한 모서리는 잠든 사이 무방비 상태인 나에게 계속해서 공격적인 살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둥근 모서리는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숙면을 돕습니다. 지금 쓰는 협탁의 모서리가 너무 날카롭다면 임시방편으로 모서리 보호대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의 침대 옆 협탁을 한번 만져보세요. 모서리가 뾰족한가요? 아니면 둥근가요?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 세 번째 원칙은 침대 매트리스보다 높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협탁이 매트리스보다 높으면 자는 동안 사람을 짓누르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고압살이라고 하여 좋지 않게 봅니다. 마치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머리맡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불편함을 주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높이는 매트리스와 같거나 약간 낮은 것입니다. 그래야 기운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즉 원목 소재, 둥근 모서리, 그리고 적절한 높이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침실 풍수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이제 이론은 모두 배우셨으니 실전 응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집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선생님, 저는 집은 너무 좁아서 협탁 놓을 자리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풍수의 핵심은 비싼 가구를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있습니다. 방이 좁아 협탁을 둘 수 없다면 작고 튼튼한 원목 스툴이나 의자를 협탁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벽에 작은 선반을 하나 다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신성한 공간을 침대 옆에 마련하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그곳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기운의 물건들, 예를 들어 작은 스탠드와 예쁜 컵에 담은 따뜻한 차 한 잔만이라도 올려놓아 보세요. 공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대하는 나의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침실이 아주 넓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대 양옆에 똑같은 디자인의 협탁을 한 쌍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며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쪽은 어지럽고 한쪽은 깨끗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정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에는 스탠드를, 다른 한쪽에는 작은 식물을 두는 식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머리맡에 선반이 달린 프레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납이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머리 위에 물건이 있으면 잠을 자는 동안 무의식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기운이 짓눌려 깊은 잠을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산만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머리 위는 최대한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프레임을 바꾸기 어렵다면 선반 위를 최대한 비우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침대 옆을 깨끗이 치운 다음 따뜻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좋은 책 몇 페이지를 읽다가 잠들어 보세요. 아마 수십 년 만에 가장 평화롭고 깊은 잠을 경험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자는 동안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침대 옆 작은 공간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기기와 잡동사니를 치우고 그 자리에 따뜻한 스탠드와 작은 식물, 그리고 좋은 기운을 가진 물건들을 채워넣는 이 간단한 행위가 단순한 인테리어 변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의 무의식에 나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나의 잠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가꾸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매일 밤 좋은 기운 속에서 편안하게 재충전한 당신은 다음날 아침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깨어날 것입니다. 몸은 가볍고 정신은 맑아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과 좋은 기회가 끌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당신의 인생은 어느새 막혔던 운이 뻥 뚫리고 재물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넘칠 때는 풍요로운 강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 옆에서부터 그 위대한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풍요로운 성소가 되기를, 그래서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마주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커튼 주변에 이것 절대 두지 마세요. 돈복과 건강운 전부 달아납니다. 커튼 주변에 이것을 두면 돈복과 건강운이 싹 달아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사는데 왜 우리 집은 돈이 잘 모이지 않을까? 왜 가족들 사이에 자꾸 사소한 다툼이 생길까? 혹은 아침에 일어나도 영 개운치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아주 먼 곳에서 혹은 아주 복잡한 문제 속에서 찾으려고 애쓰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해답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심코 만지는 그것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 창가에 아름답게 드리워진 커튼입니다. 커튼은 그저 햇빛을 가리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현대 풍수에서는 이 커튼을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운의 문지기라고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화목함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커튼 풍수의 모든 비밀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왜 그동안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려다 말고 문 앞에서 서성였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고 멋진 집을 꾸미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비싼 소파를 드리고 근사한 그림을 걸고 최신 가전제품으로 집 안을 채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이 점점 답답하게 느껴지고 돈은 버는 족족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고 가족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집안에 숨구멍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풍수에서 집안의 가장 중요한 숨구멍은 바로 창문입니다. 창문은 단순히 바깥 경치를 보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좋은 기운, 즉 햇살과 신선한 바람의 형태로 들어오는 생기와 재물운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이 중요한 통로를 커튼으로 가려놓고는 그 주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심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창가 주변이 어수선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아주 사소한 실수 같지만 풍수적으로 볼 때는 마치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복의 흐름에 일부러 댐을 쌓고 돈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커튼은 기운의 문지기인데 그 문지기 주변이 혼란스럽고 막혀 있으니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귀한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문 앞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좋은 기운은 깨끗하고 정돈된 곳을 좋아합니다. 어수선하고 막힌 곳을 보면 실망해서 그냥 발길을 돌려버리고 말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운의 문지기, 커튼 주변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꾸어야 우리 집에 복과 재물이 넘쳐나게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하필 커튼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옛날 전통 가옥에는 지금과 같은 커다란 유리창도 커튼도 없었습니다. 작은 창호지문이 그 역할을 대신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주거 환경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현대식 주택에서는 넓은 창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그 창을 가리는 커튼 역시 모든 가정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풍수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풍수는 고정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원리를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살아있는 학문입니다. 과거의 대문이 집안의 기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다면 현대 아파트 생활에서는 창문과 그 창문을 여닫는 커튼이 대문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문은 집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맑고 깨끗해야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듯이 창문이 깨끗하고 활짝 열려 있어야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막힘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은 그 눈을 보호하고 조절하는 눈꺼풀과도 같습니다. 낮에는 활짝 열어 세상의 밝은 기운을 듬뿍 받아들이고 밤에는 부드럽게 닫아 집안에 좋은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커튼은 단순히 천조각이 아니라 우리 집의 에너지 흐름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풍수 도구인 셈입니다. 이 눈꺼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이 활기 넘치는 기운으로 가득 찰 수도 혹은 침체되고 어두운 기운에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커튼을 활짝 열며 자 이제 좋은 기운아 우리 집으로 들어오렴 하고 환영하는 집과 1년 내내 커튼을 굳게 닫아놓고 햇빛 한 줌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집, 과연 어느 집에 재물과 행복이 찾아올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집의 복을 가로막는 최악의 커튼 풍수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제발 커튼 주변에 두지 마세요. 바로 물과 불의 기운을 가진 물건들입니다. 커튼 주변에 물과 불에 관련된 것을 두면 정말 신기하게도 집안에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물은 젖음을, 불은 타오름을 상징합니다. 커튼은 대부분 천으로 만들어져 있죠. 젖거나 타버리기 쉬운 천 옆에 물과 불을 상징하는 물건을 두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 옆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에는 항상 충돌과 대립의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미세한 기운의 부조화가 우리의 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가족들과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창가에 예쁜 어항이나 수경식물을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참 아름답죠. 하지만 물의 기운이 커튼의 기운과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집안에 화목한 기운을 앗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창가 근처에 분위기 있는 붉은색 조명이나 향초 혹은 벽난로 형태의 장식품을 두는 것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불의 기운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거실 창가에 스탠드 조명을 두고 계신다면 그 불빛이 커튼에 직접 닿지 않도록 각도를 꼭 조절해 주세요. 불빛이 커튼을 직접 비추는 것은 불의 기운으로 커튼을 계속 공격하는 것과 같아서 가족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때요? 혹시 댁의 창가에도 이런 물건들이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최소한 커튼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겨 보세요. 아마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끌어당기고 싶으시다면 절대 커튼으로 더러운 것을 가리지 마십시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창가의 지저분함을 커튼으로 슬쩍 가리는 행동은 내 손으로 직접 복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문 자체는 잘 닫지 않으면서
예쁜 커튼을 달아가리는 실수를 합니다. 혹은 창틀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데도 커튼을 쳐놓으면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또 어떤 집은 창가나 베란다에 온갖 잡동사니, 예를 들어 빈 박스나 재활용품, 고장난 물건들을 쌓아두고 커튼으로 가려버립니다. 이것은 풍수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창문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현관 앞에 쓰레기를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더럽고 어지러운 곳으로는 절대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기운, 즉 탁한 기운과 정체된 기운만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커튼으로 가려서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쁜 기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커튼 뒤 어두컴컴한 공간에 응축되어 집안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상처가 났는데 치료하지 않고 반창고로 가리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치차 터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창가 주변이 지저분한 집은 돈이 모이지 않고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부잣집은 항상 창문이 아주 크고 깨끗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확 트인 창가는 좋은 기운을 막힘없이 받아들여 집안에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풍수의 기본 원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커튼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리고 창문과 창틀을 깨끗하게 닦아보십시오. 만약 창가에 쌓아둔 잡동사니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정리하세요. 창가 주변을 항상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집의 행복과 번영을 불러들이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댁의 창가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절대 커튼 주변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창가 주변에 돈이나 귀중품을 두면 그 돈은 신기하게도 내 곁에 머물지 않고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풍수에서는 현관과 창가를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로 봅니다. 이런 통로에 돈과 관련된 물건을 둔 것은 마치 내 돈, 내 재산, 어서 밖으로 나가세요라고 길을 터주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돈은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기운이 들락날락하는 불안정한 장소에 두면 돈의 기운 역시 불안해져서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해 드렸던 한 분이 생각나네요. 사업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곳으로 돈이 샌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댁에 방문해 보니 서재의 커다란 창가 책상 위에 항상 현금 다발과 중요한 계약서들을 올려두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전망 좋은 창가를 보며 일하면 기분이 좋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분께 당장 그 물건들을 방 안쪽에 깊숙한 금고나 서랍에 보관하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그분은 몇 달 뒤에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돈이 새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목돈이 들어오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란 단순히 현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귀금속, 명품 가방이나 시계, 고가의 예술품,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혹시 외출했다 돌아와서 시계나 액세서리를 무심코 창가 선반에 올려두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혹은 거실 창가 장식장에 아끼는 양주나 값비싼 도자기를 진열해 두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꿔주세요. 커튼 주변 반경 1m 안에는 그 어떤 귀중품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귀중품은 반드시 방 안쪽 빛이 직접 닿지 않는 안정된 장소, 예를 들어 안방에 서랍장이나 옷장 안에 보관하는 것이 재물운을 지키고 불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중요한 기운의 문지기 커튼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집에 복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커튼 풍수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따라 하셔도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첫째, 커튼의 종류와 색상을 공간에 맞게 선택하세요. 거실은 가족들이 모여 활동하는 공간으로 양의 기운, 즉 밝고 활발한 기운이 가득해야 좋습니다. 따라서 거실 커튼은 가능하면 가볍고 화사한 소재와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하늘한 소커튼이나 아이보리, 연한 베이지 혹은 은은한 파스텔 톤의 커튼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낮에 햇살이 커튼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집안 전체에 생동감 넘치는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반대로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공간으로 음의 기운, 즉 차분하고 안정된 기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침실 커튼은 거실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고 빛을 잘 차단해주는 암막 기능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상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짙은 베이지나 브라운, 차분한 네이비 계열이 숙면을 돕고 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약 지금 사용하시는 커튼이 이와 반대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거실 커튼이 너무 어둡고 무겁다면 커튼을 최대한 자주 열어두시고 커튼 옆에 싱그러운 화분이나 화사한 꽃병을 두어 밝은 기운을 보충해 주세요. 반대로 침실 커튼이 너무 얇고 가볍다면 이중으로 커튼을 달거나 덧창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커튼을 여닫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커튼은 우리 집의 눈꺼풀이라고 했죠. 아침에 해가 뜨면 반드시 커튼을 활짝 열어 밤새 쌓였던 탁한 기운을 내보내고 아침에 신선한 생기를 집안 가득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창문도 함께 열어 환기를 시켜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좋은 기운으로 집을 채우는 습관은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도 가족의 건강과 활력에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면 커튼을 닫아 집안에 따뜻하고 좋은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는 외부의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밖에서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은 재물운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과 같으니 밤에는 꼭 커튼을 쳐서 우리 집의 재물과 안정을 지켜주세요. 셋째, 창가에 빈 장식장을 두지 마세요. 만약 창가에 장식장이 있다면 그 안을 무엇으로든 채워두어야 합니다. 텅 빈 장식장은 허전함과 결핍의 기운을 만들어내어 좋은 운이 채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채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사진이나 즐거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혹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작은 화분이나 예쁜 소품들로 채워보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물건들로 창가를 채우면 그 좋은 기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과
만나 증폭되면서 집안 전체에 행복과 번영의 에너지를 퍼뜨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커튼이 사실은 우리 집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운의 문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커튼은 더 이상 단순한 천조각으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운을 관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난 후에 당장 여러분 집의 창가로 가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커튼 옆에 물이나 불의 기운을 가진 물건은 없는지, 커튼 뒤에 잡동사니를 숨겨두지는 않았는지, 창가에 소중한 귀중품을 무심코 올려두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커튼 풍수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활기차게 커튼과 창문을 활짝 열고 외쳐보세요. 좋은 기운아 어서와, 우리 집에 복을 가득 채워줘. 그리고 저녁에는 부드럽게 커튼을 닫으며 속삭여 주세요. 오늘 들어온 좋은 복들아, 새어 나가지 말고 우리 가족 곁에 머물러 주렴.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고 돈의 흐름이 원활해지며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날 겁니다. 풍수는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작은 관심과 정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커튼의 지혜를 통해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가득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올바른 지혜와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